이전에 이제 이론 교육을 먼저 받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제 저번 주에 뭐 체육대라고 해서 갭이 있다 보니까 아마 기억이 좀 약간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저번 주에 교육을 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상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져야 됩니다. 뭐냐면 홈페이지의 구성은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또 페이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페이지 하나만 잘 만들 수 있으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제 페이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구성 요소는 대략 한 7가지 정도였었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그다음에 뭐 게시판, 아이프레임, 플래시, 뭐 이렇게 그리고 링크라는 것이 있었죠. 페이지하고 페이지를 연결하는 그 7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가시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있는 홈페이지를 만드신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그 7가지 요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 외의 것이 있다 말씀드렸죠. 제가 한 100만원어치 사줄게요. 맛있는 거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날 교육한 것 중에 그날 교육한 것 중에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사각형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 왜? 모니터도 사각형이잖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결국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구조, 어떤 솔루션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옆으로 가로로 배치가 되는 행이라는 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로는 무슨 로우 박스라고 하는데요. 일단 행이라는 부분하고 행 안에 들어가는 열이라는 세로 칼럼 박스가 있었죠. 그리고 컨텐츠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컨텐츠 박스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글자 하나를 넣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그 행열 컨텐츠 박스는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부분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면 행은 페이지에서 어떻게 이 가로폭을 전체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점점점 의미는 하나를 넣어도 또는 100개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 단 100개를 넣으면 유저들이 불편하겠죠. 대단히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때 책 읽는 미술관이라는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죠. 행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행 구조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보면 뭐 더 이상 넣을 수도 있다 하는 의미고요. 열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열은 이런 식이죠. 행 안에 열은 20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20개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 의미는 아니죠. 하나를 넣던 아니면 뭐 5개를 넣던 몇 개를 넣던 20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한 칸 한 칸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나를 넣을 적에는 어떻게 넣는 거냐, 20등분해서 20분의 20을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4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20분의 5, 20분의 5, 20분의 5, 20분의 5 총 20을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열과 열은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죠. 잘라서 버튼만 눌러서 거기서 잘라서 뭐
위쪽으로 올리냐 아래쪽으로 하느냐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 열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 여기 한번 보시면 20-20을 그대로 쓴 거고요. 여기는 뭐 20-15, 20-5 여기는 뭐 대략 20-12, 20-4, 20-4 총은 20이죠. 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컨텐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방향은 행하고 똑같죠. 다만 위치가 행은 페이지에 직접 들어가고 컨텐츠 박스 이 빨간 박스는 열 안에 들어간다 하는 부분 그리고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쓰여졌냐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한다. 그 경우에는 이 구조가 대단히 필요해집니다. 왜 그러냐? 사실 방문자가 생각하는, 방문자가 원하는 정보라는 것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걸 뭐 랜딩 페이지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마케팅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뭐냐? 여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늘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로그 분석에 관련된 것을 제가 교육을 간단하게 맛배기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내 사이트 어떠한 특정한 페이지에 과연 방문자가 얼만큼 비중을 가지고 보았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방문자가 어떤 부분을 클릭을 했는지 이 부분을 퍼센티지로 전부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밑부분에 예를 들어 이 컨텐츠 박스에 있는 어떤 컨텐츠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봤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예를 들어서 눈에 가장 띄는 곳에다가 가장 찾기 쉬운 곳에다가 이동을 시키겠다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 주위에다가 이 가장 많이 보는 곳에다가 내가 꼭 밀고 싶은 것을 갖다 넣어놓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뭐 내가 뭐 어떤 거죠? 영화관 있는 경우 영화 보러 갔다가 상품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에요. 와가지고 주변을 보고 그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맨 밑에다 놓는 이유는 이건 뭐 컨텐츠 자체에 어떤 경쟁력이 있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맨 끝에다 놔두고 다른 것을 거쳐서 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이런 구조에서는 내가 어떤 컨텐츠를 어느 쪽으로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의미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박스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7가지 요소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7가지 외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저한테 찾아오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글자 한자를, 텍스트 한자를 넣기 위해서도 항상 행렬 컨텐츠 구조는 따라와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7가지 뭔가를 넣을 적에는 페이지에 빨간 박스, 컨텐츠 박스를 바로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행이라는 박스가 있고 열이라는 박스가 있고 컨텐츠 박스가 와야만 여기에다가 7가지 요소를 넣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금 복습을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단언하건대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게시판이냐?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뭐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뭐 쇼핑몰을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기반은 뭐냐? 게시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차 한 대 사고 싶다. 뭐 중고차 사이트 가시죠? 고배드림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SK엔카라든가 가장 큰 업체인데요.
그런 구조, 매물이 있는 구조도 결국 뭘로 되어 있냐? 게시판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뉴스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기타 커뮤니티에서 글들 잘 생각해 보면 게시판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판이고, 게시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이트의 어떤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게시판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결국 페이지에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로직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게시판 만들기하고 두 번째 페이지 만들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GMB 메뉴 이 부분은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은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이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GMB 메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넣었습니다. GMB 메뉴 만들기. 그 다음에 게시판 페이지에 대한 항목 설정, 전체 항목, 숨겨진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시글, 컨텐츠 관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편집,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설정과 그 부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사로 생각하시면 재무제표하고 똑같습니다. 나의 어떤 자산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지출이 얼마고, 매출이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분기별로 어떻게, 날짜별로 어떤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재무제표가. 기업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는 그냥 단순히 나 혼자 만들려고, 나 혼자 쓰려고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결국 방문자가 있을 텐데 그 방문자가 어떠한 경로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떠한 지역에서 몇 회를 방문했고, 이게 지금 나한테 실제 도움이 되는 어떤 고객인지 방문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저저번 주에 교육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조금 강의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게시판 만들기예요. 게시판 만들기는 직접 오늘 설정이 된 걸로 아는데, 솔루션이 깔아진 걸로 아는데 따라 하셔도 좋은데 제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시간은 없어요. 그 교육은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이루어지니까 그때 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개념만 아시면 성공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게시판 만들기부터 다시 한번 그때 하나 정도 만들어 봤던 것 같은데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속도가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게시판을 제가 직접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게시판 관리에서 게시글 만들기, 게시판 만들기,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이다. 그러면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출 위치를 설정하고 바로 저장만 하면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이 생길 거예요. 실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카페나 블로그하고 오히려 저희 것이 속도는 더 빨라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미리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지워놓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관리 메뉴가 있을 거예요.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관리자한테만 보이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맨 끝에 내가 지금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관리자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버튼들 중에서 관리자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한번 메뉴를 한번 보세요. 게시판을 만들러 왔잖아요. 어떤 걸 눌러야 될까요? 게시판. 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 관리.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메뉴가 있는데요. 게시판 만들러 왔잖아요. 게시판 만들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야 할 게시판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이다. 공지사항. 그리고 메뉴는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정책을 선택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게시판을 만들 때 뭐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일반형 게시판이잖아요. 여기 옆에 보시면 밑에 부분 보시면 펼쳐진 거 보시면 게시판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게시판을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일반인 게시판이니까 일반인 게시판 하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이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이 생겼는데요. 아까 메뉴 노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메뉴 노출은 간단하게 상단 노출, 아까 상단 노출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상단 노출, 그 다음에 메인 좌측 노출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메인 좌측에 메뉴가 노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공지사항을 누르면 지금 메인 페이지였다가 서브 페이지로 이동하죠. 해당 게시판의 리스트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서브 좌측편에 공지사항이라는 것이 있고요. 맨 끝에 가보시면 사이트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사이트 맵에 자동으로 이 게시판의 메뉴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노출이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모바일 버전에서 노출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모바일 웹이겠죠? 거기에서 이 게시판을 노출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글을 실제 올려보면 여러분이 따로 뭐 DB를 뭐 어떻게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가서 넣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게시판 하나, 공지사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토론방이라는 게시판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게시판을 만들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예, 관리자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고, 그 다음에 게시판 관리, 그 다음에 게시판 만들기, 그리고 게시판 이름, 지역 토론방, 그리고 설정하기. 가보시면 아까 메뉴 설정하는 곳이었잖아요. 상단 노출, 메인 좌측, 서브 좌측, 사이트 맵, 모바일 노출이었는데요. 여기서 그냥 상단 노출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론방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포럼형 게시판이다. 포럼형 게시판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눌러보시면 지역 토론방이라는 게시판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 상단 노출 하나만 체크했었잖아요. 여기는 노출되었는데 공지사항은 여기 있는데 여기는 노출이 안 됐잖아요. 메인 좌측은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토론방 누르면 서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서브 좌측에도 메뉴가 없어요. 그리고 사이트 맵 가보시면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들어가서 게시판 관리에 가서 지역 토론방이라는 게시판을 누르고 설정하기 가서 이걸 전부 다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장. 다시 들어가 보면 지역 토론방 상단은 원래 그대로 했었고요. 여기 메인 좌측에 노출이 되었죠. 그리고 서브 좌측으로 이동을 해보면 서브 좌측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이트 맵 가보면 사이트 맵에 다시 생겼습니다.
자, 게시판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아, 당연히 관리자 페이지로 가고 게시판 관리를 누르고 게시판 만들기를 당연히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시판에 이름만 넣어주고 게시판만 선택하고 노출 위치만 설정하면 바로 게시판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다음은 페이지 만들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만들기는 두 번째 페이지 만들기는 회사 소개, 그리고 CEO 인사말, 그 다음에 연역, 그 다음에 제품 소개, 이 네 가지 페이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것은 직접 설명을 하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도 역시 만들려고 하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뭐겠습니까? 예, 페이지 관리겠죠. 페이지 관리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만들기 버튼이 나왔죠? 누르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입력 창들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페이지 이름 첫 번째 회사 소개라는 여러분들은 좀 다른 어떤 페이지 이름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회사 소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노출 위치 4개가 나옵니다. 왜? 게시판하고 페이지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 모바일 웹에서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어떤 좀 가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기 때문에 페이지는 따로 만들면 되고요.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모바일이 최적화되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버튼 형태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지는 건 하나는 모바일 노출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위치는 다 똑같으니까 이것을 전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로 가보면 어떻게 나왔죠? 회사 소개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죠?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면 이 부분이 비어 있어요. 하얗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2주 전에 서브 레이아웃이라는 개념, 임포트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 헤더하고 부터는 하나만 만들어 놓고 불러다 쓴다. 이것을 설명을 안 해드렸나요? 기억이 납니까? 예. 여기에서 보면 서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형태로, 일반적인 형태는 디귿자 형태로 임포트 불러다 쓰고, 또는 어떤 데는 옆 디귿자형으로 가는데 여기는 지금 디귿자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 소개를 만들었지만, 회사 소개 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실제 이 디귿자 형태는 자동으로 불러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홈료만 그러냐?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에다가 회사 소개 페이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다시 관리 메뉴를 보시면 이 첫 번째 메뉴에 대해서, 페이지 편집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주 좀 주의를 기울여서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뭐냐면 페이지 편집이라는 것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페이지를 편집하겠다 하는 버튼이에요. 지금 현재 회사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다 뭘 넣겠다 하는 것은 편집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를 편집해야 되겠다 할 적에 들어가는 것이 이 페이지 편집. 누르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하얗게 되어 있죠? 아까 그 비었던 공간입니다. 디귿자만 빼고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버튼 한번 보시죠. 편집 화면하고 실제 화면 눌러보면, 실제 화면 눌러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원래 방금 전에 봤었던 그 페이지였고, 지금 편집 화면 들어가면 그 편집할 부분만, 어차피 디귿자는 자동으로 불러오니까 그 편집할 부분만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 뭘 넣어야 되냐? 뭔가 이미지라든가 텍스트 같은 것을 넣으려면 무슨 박스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예, 컨텐츠 박스. 행열 컨텐츠가 다 필요한데 이미 이 구조는 행열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여기에다 컨텐츠 박스만 넣으면 돼요. 실제 이미지를 넣기 위한 거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 위에
왼쪽에 보시면 9개 버튼이 있잖아. 아이콘이 있죠. 여기서 첫 번째 D라고 써 있는 것이 DIV 버튼입니다. 가지고 한번 눌러보면 생성할 수 있는데요. DIV를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빨간 박스가 컨텐츠 박스가 생성이 되었죠. 그렇죠. 내가 회사 소개 페이지에다 텍스트를 넣던 이미지를 넣던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컨텐츠 박스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컨텐츠 박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라는 곳에 내가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컨텐츠 박스예요. 그래서 그 div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div를 추가하는 곳에다가 다시 D를 누르고 여기에 좌측에 보시면 이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버튼이 있는데요. 총 몇 개죠? 예, 7개입니다. 왜 7개냐? 컨텐츠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몇 개라고 했죠? 7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이미지를 먼저 넣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그때 제가 2주 전에 한번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 소개 페이지, 회사 소개 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상품을 구매하러 갔는데, 예를 들어 선풍기 구매하려고 뭐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하러 들어갔는데 무슨 신일 선풍기 뭐 회사 소개 페이지가 나온다던가 한일 선풍기 무슨 회사 소개 페이지가 뭐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검색 엔진 자체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 소개야 그냥 의뢰이 그냥 뭐 구색 갖추기일 뿐이지 실제 이 부분이 어떤 컨텐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회사 소개라든가 무슨 제품 소개 이런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통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주위에 뭐 친구가 디자인을 잘한다고 하면 그 친구한테 이미지 좀 한번 만들어줘라 해가지고 그 이미지 그대로 가져다가 저장만 원본만 받아놓고 저장해가지고 바로 여기다 올려버리고 나머지 수정할 것이 있다. 그 원본 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에다가 뭐 일반적으로 뭐 텍스트라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넣는다고 하면 디자이너가 코딩을 해야 돼요. 코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할 만큼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 쪽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넣냐? 난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지 넣기를 누르겠죠? 그러면 미리 보기, 사진 첨부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기에서 내가 저장한, 내가 뭐 USB에 가지고 있던 PC에 저장되었던 그 해당 파일을 체크하고 다시 가보면 회사 소개 페이지를 눌러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그냥 이미지만 첨부하니까 회사 소개 페이지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CEO 인사말이라는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됐으면 어차피 몇 개를 만드니까 자, 여기서 CEO 인사말 페이지를 만들려면 처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관리자 페이지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관리, 그리고 페이지 만들기.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인사말, 그리고 설정하기 가서 선택하고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인사말이라는 페이지가 나왔죠?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서 누르면 어디로 가냐? 직접 아까 메인 페이지 가가지고 인사말이라는 회사 소개를 눌렀을 때 그 빈 공간 있잖아요. 페이지 편집까지 눌렀을 때 공간 나왔던 곳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쉽게끔
이해를 하시라고 여기까지 와서 인사말 누르고 여기에서 페이지 편집을 눌렀던 그 해당 이쪽 이동이 어떻게 되냐, 페이지 관리에서 그냥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보시면 이 인사말 페이지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클릭하면 바로 가가지고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IV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방 DIV를 하나를 추가만 해주시고 담을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D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찾아서 바로 넣어 주시기만 하면 페이지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회사 소개 뭐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놓겠죠.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넣기만 하시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볼까요? 가보면 인사말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인사말 사진에 하나를 더 뭐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를 더 넣고 싶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이 페이지를 편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페이지를 편집해야 되겠다. 그럴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예, 페이지 편집. 페이지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가보면 이 D잖아요. D박스.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이 DIV 이 박스는 컨텐츠 박스는 복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복사해서 다시 이 DIV 박스를 누르시고 붙여넣습니다. 어디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아무 곳이나. 아래쪽 확인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밑에 것은 바꿔야 되겠다. 다른 이미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넣었던 건데요.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두 개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몇 개 더 넣어야 되겠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엔 연역이라는 게시판인데 이 게시판을 게시판이네요. 페이지인데 페이지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예, 관리자로 가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관리, 그 다음에 페이지 만들기, 그 다음에 연역, 그 다음에 설정하기 가서 원하는 위치 그것만 설정하고 만들면 바로 연역이라는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여기에 뭘 넣어야 되죠? 예, DIV였죠. 근데 DIV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테이블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엑셀에서 보면 몇 줄에 몇 칸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 곱하기 5냐 10 곱하기 10이냐 이런 건데요. 줄을 예를 들어서 5줄 그리고 몇 칸 5칸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죠? 25칸짜리 5 곱하기 5짜리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활용하냐? C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C는 셀인데 그냥 C니까 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C의 속성, 그 셀의 속성은 뭐냐? 페이지에서 D의 속성은 뭐라고 했죠? DIV는 페이지에서 영역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사각형 영역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C는 테이블에서 영역을 의미합니다. 테이블에 뭐 한 칸 한 칸 이 사각형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역도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C를 누르고 여기에다 이 컨텐츠 7가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한번 뭐가 있을까요? 아무 이미지나 제가 이미지를 넣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미없죠? 재미없으면 나가서 쉬셔도 됩니다. 재밌습니다. 수업 방해는 하시지 마시고. 자, 제가 이미지를 그냥 동일한 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동일한 것으로 4개를 넣었어요. 근데 이건 테이블 속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4개를 그냥 여기 이 칸들을 여백을 놔두고 실제 그냥 4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실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아까 이 편집 화면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C라는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DIV도 마찬가지. 컨텐츠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뭐냐? 관리자 눈에만 보이는 것이지 실제 일반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선이라는 거, 그 컨텐츠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 선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편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게 일반인들한테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예를 들어서 드리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석회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쭉 긋잖아요. 큰 방, 작은 방 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노가다 같은 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뭐 그러죠. 그 구분하는데 파내고 거기에다가 시멘트 뭐 공구리 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해놔야 실제 이 형태를 갖추는 거잖아요. 철근 엮고 거기에다가 뭐 벽이랑 세워야 그 형체가 갖춰지는 것이지 실상 이 석회가루만 뿌려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큰 방이 되고 화장실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집을 짓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실제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각각의 영역들은 뭐냐, 내가 편리하게 그 위치 이 부분을 자리를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 보면 이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한번 떼고 싶어요. 앞에서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냐, 이 C라는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 누르시고 난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칸 편집이라고 있죠. 아까 C는 뭐라고 했죠? 칸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래서 칸 편집, 그리고 여기에 가로라는 여백에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게 필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는 한 20픽셀을 넣고 싶다, 이 앞쪽에서 떼고 싶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확인 하니까 어떻게 조금 벌어졌죠? 실제 화면 볼까요? 보시면 이게 앞쪽에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뭐 200픽셀을 하면 200픽셀이 떨어지겠죠? 자, 위쪽 이 부분 너무 타이트하죠? 위쪽도 한번 떼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집 화면 들어가서 위쪽에 이 C를 누르고 그 다음에 칸 편집 가서 높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세로가 되겠죠? 세로에 나는 뭐 30픽셀을 떼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화면 가면 어떻게 30픽셀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4개 사이도 좀 떼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편집 화면에 가서 여기 URL을 좀 떼야 되겠다. 그래서 칸 편집 가서 이건 뭐죠? 세로를 해야 되겠죠?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떼려고 하니까 20픽셀 떼야 되겠다. 자, 가로 이것도 좀 떼고 싶다. 그러면 칸 편집 가서 가로겠죠? 20픽셀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화면 들어가 보면 어떻게 이게 전부 다 떨어져 있는 형태로 나오죠. 사실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뭐냐면 테이블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형태를 갖춰 나갈 때 A4지를 하나 그려놓고 이것을 어떻게 한 여기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 넣는 것을 여러분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편집하면 다시 들어가서 이 C라는 곳에 이걸 만약에 뭐 사진이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이 제 것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설프지만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자, 실제 한번 가보면 막 장난 아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 보니까 뭐 이상한 걸로 제가 편집했던 건데요. 자, 이 이미지가 제가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이 이미지를 좀 사이즈를 실제 내가 지금 원본 파일 올린 사이즈대로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면 가로 세로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120에 150 정도 사이즈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실제 화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미지가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이 부분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뭐냐면 지금 이미지가 있는데 난 텍스트를 넣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컨텐츠 이 부분을 보시면 이미지 넣기였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텍스트 넣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게시판이 나오죠. 저 죄송한데 저 만약에 할 이야기 있으면 나가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돼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안녕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 서 있어가지고 예? 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썼다. 그리고 이것을 뭐 볼드하고 여기에다가 뭐 다른 형태로 해놓고 출마한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실제 화면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어떤 소개 페이지에다가 저는 그냥 막 대충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진 넣어놓고 위치라든가 내가 넣고 싶은 형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템플릿을 솔루션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템플릿 아주 잘 갖추어준 거 여러분들이 내용만 넣고 사진만 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은 얼마든지 제공이 되어지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시다. 어떤 좀 괜찮은 구도로 잡힌 것이 없냐. 그것은 템플릿 페이지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찾는 방법을 이주환 대표가 아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능하고 이게 너무 글자가 너무 여기까지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랬을 때는 편집하는 것은 아까 이미지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에 칸 편집 가서 가로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500픽셀 정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줄어들었죠? 실제 화면 가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지정해가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테이블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A4지에다가 그려놓고 이거 지금 몇 칸이 필요할까? 이 여백에 이게 원래 구분이 없으니까 이 사이를 띄우려면 칸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미지 놓고 뭐 텍스트를 들려면 그 안에 총 3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옆에 여백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4칸 넣고 이런 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간단하게 볼펜으로 그려놓고 여기에 몇 줄에 몇 칸짜리 테이블이 필요할까?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페이지를 직접 편집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쓰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건 그냥
그냥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만든 거고, 그냥 이 테이블은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삭제하고 여기에다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신 대로 DIV를 하나를 생성을 하고 여기에다가 연역을 바로 이미지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라면 조금 더 잘 것 같은, 되게 좀 집중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연역 페이지 가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지죠. 자,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품 소개 페이지는 어떤 거냐? 파일 페이지 만들기는 관리자 페이지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관리, 그 다음에 페이지 만들기, 그 다음에 제품 소개, 그리고 뭐 노출 위치 설정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제품 소개 해당 만들어 놓은 것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뭘 넣어야 된다고 했죠? DIV잖아요. 컨텐츠 박스. 뭔가를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테이블 또는 DIV예요. 근데 DIV가 대부분 많이 쓰여지고 페이블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쓰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DIV를 하나를 생성하고 그 그릇에다가 바로 담습니다. 컨텐츠 박스에다가 뭘 담냐? 이미지를 담겠죠. 내가 원하는 만들어 준비한 이미지를 갖다가 넣기만 하시면 바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실제 화면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6개의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 교육하면서 6개를 만든 거예요. 실제 이 속도가 빠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게시판을 만드는지 페이지를 만드는지만 알면 진짜 이건 만드는 건 일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언어를 아실 필요도 없고. 자, 그런데 위에 한번 보시죠. 메뉴가 6개인데 한번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이 위에 전부 다 일렬로 펴질 만한 그런 카테고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사 소개 페이지 밑에 인사말이 들어간다, 연역이 들어간다,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메뉴를 이동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버튼들 중에서 보시면 PC 메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6번째죠? 그 다음에 모바일 메뉴. PC 메뉴는 뭐냐? PC 버전 메뉴 관리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모바일 메뉴는 뭐냐? 모바일 버전 메뉴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PC로 보고 있잖아요. 가지고 PC 메뉴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6가지 페이지랑 게시판,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메뉴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순서. 이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는 위아래로 화살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곳 밑으로 넣어야 되겠다 할 적에는 이 하위 이동 버튼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회사 소개가 맨 위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올리죠. 맨 앞이죠.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됐죠? 회사 소개가 맨 앞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품 소개를 회사 소개 밑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동. 여기에서는 루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죠? 회사 소개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히읗이니까 가장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회사 소개 이동 버튼 있죠? 확인. 회사 소개 밑으로 갔죠? 그 다음에 연역도 이동. 어디로? 회사 소개 밑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회사 소개에다가 다 몰아볼게요. 그래서 이동. 자, 그리고 인사말. 그 회사 소개에다가 이동.
하고요. 여기에서도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잠깐만요. 한번 가보면 회사 소개 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역 토론방은 그냥 연역 밑으로 넣고 싶어요. 그냥 예를 들어드리니까요. 뭐 어떤 조화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메뉴 관리로 가서 어떻게 지역 토론방은 연역 밑으로 가야 되겠다. 지역 토론방을 이동. 어디로? 연역. 회사 소개 밑에 있죠? 그래서 가장 밑으로 가야 됩니다. 연역 밑으로 이동. 자, 그리고 공지사항은 인사말 밑으로 그냥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말 밑으로 이동. 그리고 가보면 여기에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연역 밑에 지역 토론방, 인사말 밑에 공지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졌죠. 자, 그런데 보기가 이게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다. 세로로 하고 싶다. 정렬을. 자, 그럴 적에는 어떻게? 이것은 그냥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거 이건 기억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가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메뉴가 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DIV, GMB 있는 곳에 가셔서 여기에 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V 버티컬이죠? 맞나요? 네. 자, 어떻게 됐죠? 세로 방향으로 바뀌었죠? 다시 원위시켜야 되겠다. H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그냥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꾸는지만 대해서 그건 뭐 우리 홈페이지 요리사에서 질문만 남겨주셔도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단순히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 홈표 솔루션이 페이지 만들고 게시판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만 이해를 하셔도 제가 봤을 때 이번 학기 중에 지금 그 홈페이지 만들기 하려고 했었던 원래 여러분들이 목적하셨던 부분은 쉽게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페이지 만들기를 했고요. 죄송하지만 GMB 메뉴 만들기는 똑같은 거예요. 페이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육 일정에서 게시판을 이거 하나만 제가 해드릴게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어서 자, 교육 일정이라는 홈페이지 요리사의 어떤 교육 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교육 일정 안에 교육 일정이라는 게시판 아래에 소분류를 게시판 하나에서 분류를 나누는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게시판 만들러 한 번만 가볼게요. 가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관리자 페이지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게시판 만들러 갔잖아요. 게시판 관리겠고 그 다음에 게시판 만들기. 자, 여기에서 어떤 걸 하려고 했죠? 교육 일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메뉴는 전체.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뭐냐?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분류, 이 게시판, 교육 일정이라는 곳에 분류를 하나씩 쪼갤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먼저 구분하는 것은 알파벳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세미콜론 구분을 해주시고 여기에 기초교육,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뭐 전문가, 그 다음에 뭐 C 뭐 뭐라고 해야 할까? 실전, 아니 개발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라고 하면 됩니다. 뭐 더 이상 필요하다 쭉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 눌러봅니다. 가보면 어떻게 교육 일정에 3개가 논하지죠. 자, 이 부분 게시판 안에서도 카테고리를 소분류로 쪼갤 수 있다 하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GMB하고 저희 보통 서울에서 할 때 이 교육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 3시간 이상 되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교수님이 시간하고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뒷부분에 가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빠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겹치는 부분은 제가 빼고 생략하고 넘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궁금한 것은 이주환 대표가 다음 주부터 교육할 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게시판 페이지 전체 항목. 게시판하고 페이지 만들 때 저희는 지금까지 기본 항목만 봤어요. 근데 전체 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관리에 가서 페이지 만들기를 눌러보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기본 항목이라고 버튼이 있죠. 이걸 다시 누르면 어떻게 안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있냐, 대표적인 것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저기에다가 여러분 뭐 친구가 내 사이트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어떤 GMB 쪽에다가 링크 하나 걸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뭐냐면 간단하게 네이버가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노출은 그냥 상단에만 노출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이 부분에다가 메뉴명 네이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하고 저장하면 어떻게 가보시면 네이버라는 곳이 생겼죠. 링크를 하니까 페이지를 가지고 단순 링크를 GMB 쪽에다가 넣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뭐 당국대학교 뭐 이 부분을 하나 여기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줘야 되겠다. 크게 인심 쓰는 것 같이 뭐 할 적에는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가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내비게이션 그런 거고요. 나머지 복사한다 이 부분은 아마 이주환 대표가 이것도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이따 시간 남으면 간단하게 헤더, 푸터 이거 바꾸는 거 한번 보여주면서 그때 복사 기능이 뭔지 그걸 그러지 말고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이 복사 기능은 뭐냐? 예를 들어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 GMB 있잖아요. GMB를 여러분들 거 솔루션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시면 GMB가 10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이건데 이걸 바꿔야 되겠다? 바꿀 적에 어떻게 하냐면 이 원본 들어가서 이 페이지 지금 GMB 있는 S 파일 원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들어가 보면 이 복사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르고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제공하는 그 헤더가 총 10개가 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에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난 2번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혹시 2번은 아니겠죠? 자, 복사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보셨던 것이 2번이었어요. 꼭 그럴 것 같았는데 느낌상 다시 가서 3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3번으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총 10개의 헤더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페이지를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주환 대표한테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설명을 못하네요.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내용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뭐 카페라든가 블로그 같은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이걸 저장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내용 보호 기능입니다. 드래그 못하고 오른쪽 클릭 못하고 컨트롤 키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고요. 그거 체크만 하시고 저장하시면 그걸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완벽한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툴즈라든가 뭐 이런 거 가보시면 그 부분 제한을 해제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들 제공하는 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경고의 의미로 이런 기능들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에러시 이 페이지를 이동하는 다른 곳으로 가는 이동시키기 위한 경로라든가 에러 문구를 띄운다든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주환 대표가 하는 걸로 하고요. 게시판 쪽에 대한 전체 항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시판 만들기에 가면 디폴트는 이거죠. 그런데 이 기본 항목을 눌러보시면 아마 대단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악소리 날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까지 게시판은 그냥 여러분 기본적인 설정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솔루션을 맨 처음 출시를 했을 때 이렇게 펴놓고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게시판 만드는데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기본적인 것만 보여주자 해가지고 줄여놨고요. 이 전체 항목 누르면 나머지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 빼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운영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자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냐? 이 사람들, 가입된 회원들 중에서 선택해서 게시판의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페에서 게시판 운영자 같은 거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이 사람한테 이 사이트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는 싫고 그냥 일부분 게시판만 너 이 부분만 얘 이 업무만 너 게시판만 이거 활성화시켜라. 마케팅하는 곳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 대해서 네가 맡으라 해가지고 그 게시판에 대한 관리자 기능을 주는 거예요. 이 운영자라는 부분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주방 포털 사이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죠? 저는 싱크대만 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싱크대 사는 사람들, 주방 포털 사이트는 싱크대 하나 가지고는 포털이라는 이름 붙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 싱크대를 사는 사람이 꼭 싱크대를 치고 들어와서 사냐, 검색해서 들어와서 사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사러 왔다가 싱크대도 하나 살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협업체제로 야, 여기에서 이 사이트를 같이 운영하자. 어차피 내 거 싱크대 사러 왔다가 니네 가스레인지를 하나 살 수도 있는 거고, 너네 가스레인지 사러 왔다가 우리 싱크대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상호 좀 보완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 카테고리의 게시판의 권한을 넘겨줄 때 이 부분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한 사람만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복수로 예를 들어 회원 여러 명을 선택해서 게시판 관리자를 신영규님 해가지고 바로 선택하고 또다시 가서 예를 들어서 이재영님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다는 거, 운영자를 다수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 설정. 권한 설정 뭐냐? 읽기, 쓰기, 수정, 삭제, 답변, 파일 다운로드. 읽을 때 권한, 쓰기 권한, 수정 권한, 삭제 권한, 답변, 파일 다운로드 권한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기본적인 것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제가 첫째 날 교육을 할 때 2주 전에 제가 교육을 할 때 뭐라고 했죠? 회원의 등급을 98등급까지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98등급의 어떤 권한을 쪼개놓는다고 하면 그 정해놓은 만큼 회원 등급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들 딱 하면 부산 지역 토론방이니까 여기는
읽는 것은 누구나 하되 뭐 쓰는 것은 부산 지역 사람들만 쓸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파일 다운로드 뭐 이런 것은 이런 거죠. 우리 회사 내부에 비공개한 내부의 어떤 인트라넷이라고 생각 게시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 밖에 나와서 뭐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내부자 무슨 직원들 대상만 직원만 연락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여기에서 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못 쓰고 직원들만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겠습니다. 게시물 변경 알림. 게시물이라는 건 뭘까요? 게시판에 게시물은 글이잖아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중고차 뭐 매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 매매 어떤 그 매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게시물 변경 알림 기능은 뭐냐? 한번 보시면 게시물 등록 시에, 게시물 수정 시에, 게시물 삭제 시에, 게시물의 답변 시에, 그 다음에 댓글 등록 시에 뭐가 있죠? 이메일하고 문자를 통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게시물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등록자한테 이메일로 감사합니다. 게시글 남겨줬으니까요. 매물 등록해줬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문자를 보낼 수 있겠죠? 자, 호스트는 뭐냐? 그냥 이 사이트 운영하는 최종 그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대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관리자의 권한이니까. 자, 그래서 그 호스트 사람한테 여기에 뭐 게시글이 등록되었다. 또 운영자는 뭐겠습니까? 아까 게시판 운영자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위에 그 운영자한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메일에 대한 것은 문자는 사실 이건 유료예요. 그래서 이 문자는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고요. 이메일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하셔야 할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해서 메일을 막 스팸성 비슷하게 막 보내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오픈율 보냈을 때 이걸 확인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확인하는, 오픈하는 이 이메일을 받고 오픈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 푸시 기능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이메일 오면 바로 표시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죠? 스마트폰 없었을 때는 가까운 PC방으로 가서 야 이메일 보냈어 전화 오면 가까운 PC방 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메일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대단히 낮았었는데 지금은 몇 달 전에 3천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폰이 3천만 대인가요? 아닌가요? 3천만 대 맞죠? 3천만 대가 돌파했습니다.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메일 푸시 기능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시물 등록 시에 그냥 뭐 게시물 등록했을 때 메일 온다 뭐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이 사이트가 성형외과 사이트라고 해보세요. 양악수술 비용이 얼마일까요? 한 1,000만 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고객이 여기에다가 상담 신청을 했어요. 이게 상담 신청 게시판이라고 하고 그 상담 신청은 병원 입장에서 대단히 돈이 될 만한 고객이잖아요. 한 5시, 6시 넘어가지고 퇴근 후에 연락이 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1,000만 원짜리니까 얼른 연락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락해가지고 빨리 상담을 하고 저희 싸게 해줄 수 있다. 정말 믿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운영자, 여기에다가 운영자를 지정을 합니다. 누구를? 그 상담 직원들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를 체크하고 이메일 또는 문자를 체크를 해가지고 해놓으면 누가 상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하면 누구한테? 원장이 그 전화를 받겠어요? 그 담당 직원들한테 가겠죠.
그러면 그걸 받고 바로 그 고객한테 전화할 수 있겠죠. 대단히 좋은 시스템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응용하면 됩니다. 아니라 나는 이걸 마케팅 담당하는 직원들, 고객 CS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안 보내고 원장님이 직접 받아야 되겠다. 그럼 호스트한테 보내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메일을 받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상하시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이런 기능들은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게시물 수정 시에 등록자한테 누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등록자한테 수정되었다 이런 경우는 마케팅적으로는 그런 변수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호스트나 운영자한테 누가 이 내용 원래 그 글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글이었는데 이걸 수정하면 안 되는 곳이었을 경우에 이걸 운영자한테 알릴 수 있도록, 누가 수정했다 이 부분 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게시물 삭제 시 역시 똑같겠죠. 운영자나 호스트한테 가는 경우 그쪽의 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수정이나 삭제할 때 운영자한테 바로 그걸 알릴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게시물 답변 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일부는 전혀 경험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에 질문을 하시면 나중에 등록 완료하고 난 다음에 창이 뜰 겁니다. 답변이 달리면 문자 통지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죠.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답변을 해주면 거기에서 문자 통지가 옵니다. 답변이 달렸다고. 그 기능입니다. 뭐냐면 내가 질문을 했어요. 지식인하고 똑같이 하면 이 답변 등록자하고 원글 등록자가 있겠죠. 뭐냐, 알리는 사람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원글, 질문을 한 사람이 되겠죠. 원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어떻게 만들어요? 딱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원글 등록자한테 누가 다른 사람이 달면 원글 등록자 답변 달렸다고 문자를 보낼 수 있을 테고요. 만약에 질문한 녀석들한테 무슨 이런 알림 기능을 왜 줘? 답변 달아준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랬을 때는 답변 등록자한테 메시지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자신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과연 주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고마운 사람인가,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걸, 문자를 받는 것이 좋겠죠. 그 부분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등록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등록자 또는 원글 등록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메일 또는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홈런 솔루션이 각각 모듈 단위로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게시판에 읽기, 쓰기, 수정, 삭제, 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문자 이메일 알림 설정을 통해서 간단한 인트라넷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시판을 활용해서요.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갔을 때 누구한테, 운영자들, 직원들한테 대상을 운영자로 다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보고서 올리면 쭉 문자 메시지를 가게 한다던가 기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응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 파일. 이 부분은 MD5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MD5는 그냥 보안이 좀 더 잘 된다고 하네요. 그냥 그 개념만 하고요. 나머지 원본 파일명, 올린 파일명으로 하겠다, 타임스탬프 시간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일련 번호 순서대로 하겠다, 난수, 조합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다,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죠. 자, 확장자. 이게 뭐냐면 첨부 파일의 확장자명, 이 부분을 허용할지만 제외할지, 뭐만 제외하겠다, 얘는 PSD만 제외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다 지워버리고 PSD 하나만 하고 제외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회원정보 자동 입력. 이건 체크되어 있죠? 여기에 보통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보면 제목하고 작성자하고 이런 것은 필수사항이잖아요. 근데 작성자라는 부분 자체는 만약에 여기 쓰기 권한이 회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미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가입할 때 이름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작성자, 글 쓰는 사람, 글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필드를 내가 일부러 거기에다가 이름을 다시 입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입할 때 한 것을 자동으로 불러오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디폴트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게끔, 이거 편의 기능이죠. 유저들한테
그래서 불러오는 기능이고요. 조회수 이 부분은 가르쳐 드려야 되나? 그냥 이건 조금 있다가 그 게시글 관리 기능이랑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뭐냐면 조회수를 여기에서 글을 1에서 9, 1에서 9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9까지 사이에서 무작위 증가.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게시글을 올라왔잖아요. 근데 사람이 클릭을 해요. 그러면 조회수가 정상적으로 몇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1에서 9 사이에서 무작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한 번 눌렀을 때 뭐 9이 올라갈 수도 있고 3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 뭐 5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이겠죠. 이 의미는 뭘까요? 조회수를 더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근데 1에서 9까지 해가지고 그냥 9으로 다 올라가요. 9, 18, 18은 좀 그러죠. 9, 18 뭐 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숫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을 받겠죠. 네. 그래서 바뀌면 뭐 예를 들어서 9클릭 올라갔다가 3클릭 올라가 지금 동시에 누가 또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등록수 제한 뭐냐? 24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글을 5개만 등록 가능하게. 이 게시판에는 글을 하루에 5개만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그 숫자는 뭐 48시간 동안 5개를 하던 48시간 동안 몇 개를 하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중고차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수백 개씩 하루에 올려버려요. 그러면 그건 좀 나는 나 하면서 조금 다른 사람도 올리는 거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건 뭐 주객이 전도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제한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걸 시간 단위로 이렇게 몇 개라는 기준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요즘 와가지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스팸, 중국 쪽에서 스팸 글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걔네들이 어떤 툴, 매크로 뭐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한 번 하면 막 7,000개씩 해놔버려요. 그러면 이걸 막 다 지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합니다. 뭐냐면 24시간 동안 5개만 올리게. 그 사람은 와가지고 한 7,000개, 몇천 개씩 올려야 한 번 와가지고 매크로 뭐 이거에 설정하고 하면 뭐 몇천 개씩 올라가야 남는 장사인데 이거 설정해가지고 한 5개밖에 안 올라가요. 또는 뭐 24시간 동안 3개만 올라가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남지 않는 장사에 뭐 그 사람 계속 오겠어요? 그래서 몇 개 못 올라가니까 다음부터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능은 대단히 요즘 와가지고 활용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24시간 동안 5개 제한하면 사람들이 글을 못 올리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기 하루에 하나씩 쓰기도 힘들죠. 내가 사이트 운영하면서 컨텐츠 하루에 하나씩 올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차피 관리자는 제외되는 거예요. 이 통계에서 24시간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관리자는 그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 사람 기준으로 하루에 사이트 와가지고 글 하나씩만 올려줘도 so 땡큐입니다. 솔직히 거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뭐 24시간에 5개라고 해도 사실은 뭐 사람들이 여기 글이 뭐 왜 5개, 뭐 6개 올릴 수 없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삭제. 며칠 후에 1일 후에 여기는 자동 삭제. 여기에 올린 글은 근데 스케줄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을 올려놨는데 뭐 1일 후에 5일 후에 7일 후에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그 올린 글이 그 시간이 되면 그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어지는 어떤 그 기능입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가십거리 하는데 너무 많이 쌓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자동으로 삭제되게끔 어떤 그런 공지만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 내용 자체 게시판 성격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답변 완료 글에 대한 수정 정책, 이것이 가능하게끔 디폴트는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불가능, 또 관리자만 가능, 삭제 정책, 삭제 불가, 원글 관련건, 그 다음에 원글만 삭제.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누가 답변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수정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혹시 미즈넷이라고 알아요? 뭐 네이버가, 그 다음에 보면 막 그 사람들 막 와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나쁘시다고 해가지고 막 넋두리를 막 늘어놔요. 근데 그 밑에다가 그 글을 보고 댓글이 달립니다. 네가 더 나쁜 XX 뭐 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좀 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이씨나 해가지고 내용을 지워버려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책상으로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하다. 또는 이 부분 다 관리자만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삭제, 불가능하다. 왜? 누가 답변 달았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 이런 괘씸한, 이거 불가능해. 또는 원글 관련 글을 전부 다 삭제 할 수 있게, 아니면 원글만 삭제. 네가 올린 것만 삭제해라. 왜 답변 달린 것까지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설정 이 부분은요, 이전 대표가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댓글 게시판의 삭제 불가, 이것은 윗부분,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알림, 미열람 알림. 이것은 뭐냐면, 데이트홈 같은 거 써보시면 이 내용은 어떻게 하죠? 쪽지 창 뜨죠? 똑같습니다. 이 게시판에 게시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보지 않은 글이 있을 때는 어떻게 알림창이 뜨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건 제한적으로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드라이버 사이트 매물이 하루에 한 600개씩 올라가는데 600번 뜨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확인해야 하는 그 게시판에만 설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알림 설정하는 거니까 이건 긍정의 의미로 다 클릭했다가는 사이트를 활성화하고 난 다음에 엄청 귀찮아집니다. 자, 그런 기능이 있고요. 나머지는 디스크립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잠깐 휴식을 취할 텐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거의 상당히 됐겠죠. 대학 다닌 지가. 제가 90학번이니까. 자, 그런데 실제 사회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쉬울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저 이 홈페이지라는 부분 가지고 저 지금 현재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보다 제가 더 벌 거예요. 실제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전공 자체도 무역이었어요. 사실 이쪽하고는 전혀 별개였었고 그냥 단순히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180타, 워드 180타 쳤어요. 한글 타자. 그럼 말 다 했죠. 저 편집, 자감 편집 이런 것도 몰랐었으니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워드며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런 거 하면서 다 배웠어요. 그걸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는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먹고 살려고.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마케팅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의욕이 있으시다고 하면 교육, 아주 비싼 교육도 제가 거길 무료로 받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거기가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그냥 누구나 공짜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하루 교육이 2시간 교육인데 16만 5천 원이에요. 실제. 자, 그런데 그걸 해줄 수 있다? 물론 이제 저하고 아주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대충 여기에서 뭐 홈페이지 그래 이제 수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널널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예 그냥 뭐 이거 나한테 뭐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경험을 살려서 나중에 혹시 면접이라도 볼 적에 이런 사이트 한번 운영해봤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만약에 뭔가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고 하면 한번 관심 있어 보시는 것도 진짜 좋아요. 왜 그러냐? 홈페이지는요 모든 전 산업 전체에 다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어디나 거의 아주 공물상 이런 데는 필요 안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웬만한 곳 다 홈페이지가 요즘은 필수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곳만 제가 추천을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요.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여기에서 사이트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글 그쪽이고 이거인가요? 이거네요. 여기 보시면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운영하던 홈페이지를 제작한 회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 사람이 총대 메고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일반 직원, 전혀 전공자도 아니고 단순히 무역회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와서 이 홈페이지를 본인이 직접 다 만든 거예요. 본인이. 가보면 영문으로 바꾸고 다 그랬는데 밑에랑 뭐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한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지금 우리 맨 처음에 이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이 사람의 직함하고 지금 직함이 틀려졌어요. 뭐 온라인 비즈 담당 무슨 팀장인가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는 이걸 다 외부에 의뢰해가지고 다 하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전혀 이 전공자도 아닌데 와가지고 홈페이지를 자기 전부 다 만들고 외부에서 최적화하고 이 사람이 뭐 이걸로 사이트 운영하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바이어가 전화 오고 연락 오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좀 얻고 다니고 싶을 거예요.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회사가 구조조정 당한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나중에 잘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어디 그냥 뭐 안 하겠다, 그냥 사이트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뭐 그냥 홈페이지 제작 에이전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에 보면 영문으로 자신이 전부 다 바꾸고 메뉴까지 안에 들어가서 버튼까지도 전부 다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엑셀, 요즘 뭐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내가 우리 회사 내 홈페이지 내가 만들어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수 없으면 요즘은 100살까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해봤자 62살 거기까지 끝나잖아요. 나머지라고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이 기회에 해보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사이트 어설프지만 이런 거 만들어 봐도 나중에 취업이라든가 할 적에 나 이런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다. 그걸 제대로 남들 뭐 어학연수 제 얼굴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영국에서 저도 갔다 왔는데 그건 너무 식상하다는 거예요. 요즘 뭐 어디 토익 몇 점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해보시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5일 과연 5일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까? 사실은 대상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한테 5일